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직 기무부대장과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대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기까지 한 건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악재에 휩싸였습니다. 조폭 연루설에 이어서 조금 전 2시에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주진우 기자가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이 밖에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저희가 그 이야기에 앞서서 좀 녹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진실 공방 천국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송 장관이 간부들 앞에서 미수령 검토는 그 문제될 게 없다고 이제 그 기무부대장이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송 장관이 새빨간 거짓말이다로 반박한 건데요. 그 내용도 좀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물론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소관하시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해당 실장들도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기무사령부와 관련된 장관님 말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미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지금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장관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됩니다. 예. 네, 보신 대로 현직 그 기무부대장이죠. 민병삼 대령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송영무 장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 폭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송 장관 반박을 했고요. 함께 보셨는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지금 제가 상황. 보기에 이런 모습은요. 정말 이게 그 우리 창군 이래 초유의 저는 사건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 아직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좀 되게 지켜보고 조사를 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벌이는 게 정말 이게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정말 이게 참담한 심정이고요. 저는 이게 조속한 진실을 가려서 만약에 기무 부대장이 만약에 거짓 증언했다면 이건 이게 위정처벌뿐만 아니라 중대한 하극상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게 상관에 대해서 중대한 하극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벌이 쳐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이게 반대로 송 장관이 만약에 그 거짓말했다면 그것도 이게 독자적으로 위정이 될 거고 그럼 이게 부하 직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이게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진실이 금방 가려질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7월 9일 공개 행사고 저는 이게 14명 가까이 여러 들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게 그때 회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 이게 정리한 문건이 있다고 하니까 또 이게 기무사령관이 그 문건을 제출하겠다 그랬어요. 국회 필요하면. 따라서 이게 저는 조사를 해보면 이건 이게 금방 진실이 드러난다 이래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 대령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증죄 처벌을 받을 것이고 또 그거와 별도로 또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 위증 말고 또 다른 뭐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직속 상관과 부하 직원의 관계로서 뭔가 그냥 뭐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의미이십니까? 제가 보기에 군대는요. 철저하게 상명하복이 생명이고 최근에 이게 상관을 대상으로 상관을 모욕한다든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다든지 이런 이게 범죄가 이제 폭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상관을 무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저는 위정 외에도 어떻게 군형법상으로 상관을 모해하거나 또 이게 이런 죄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위정으로 밝혀지면. 그럼 무고죄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고도 무고지만 이게 군형법에 보면 상관을 모해한. 예를 들어 상관이 아무 죄도 없는 걸 모해했잖아요. 이런 게 죄도 가능하다 봅니다. 그거를 지금 민 대령이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요. 어쨌든 송 장관은 아까 보신 것처럼 완벽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고 근데 그동안 이제 송영무 장관이 왜 그런 거 보고 안 했냐는 이유에 대해서 뭐 굵직한 어떤 이슈들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6.13 지방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좀 그런 파장들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려했단 말을 했었고 지금 김 부대장이 발언이 사실이라면은 결과적으로 심각성을 무시한 게 될 수 있는 거여서 지금 상황을 좀 지금까지 상황을 좀 종합해 본다면 어떻게 좀 추측을 하세요? 그쪽에 송 장관은요. 그동안 이게 보고받은 게 아마 3월 16일 3월 달이잖아요. 근데 청와대 보고연관은 6월 28일 한참 이게 3-4달을 갖다가 보고를 안 하고 이게 그대로 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대해서 송 장관은 뭐라 했느냐면
예를 들어 문건이 정말 위중하고 예. 아주 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그러게 그 4.13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나 또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말 이게 정치적 고려를 해서 일단 이게 덮어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왔는데 네. 만약에 어제 그 김우 부대장 있잖아요. 그분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송 장관이 그동안 전부 다 이게 그 거짓 해명을 해온 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이게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지금 송영호 국방장관이 이번 이 개헌 문건 처리를 놓고 굉장히 많은 구설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런 이 직속 부하의 이런 발언 이전에도 보고에 대한 앞서 말해주신 그 정무적 판단에 의한 문제 때문에 계속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이 이야기 또한 쉽게 그냥 누군가의 한 사람의 거짓말이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많은 함의들이 있는 사안인 것 같거든요. 예. 석연치 않은 그 정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저도 송 장관도요. 그동안 이게 오해받을 예. 정말 이게 발언의 행동을 많이 해온 게 일단 이게 그 정무적 판단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정말 이 문건이 어떻게 내란 예비 업무로 또 이게 구태타 업무고 상당히 위중하다면 일단 이게 청와대 보고를 확실하게 하고 그럼 이게 청와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뭔가 이게 공개를 할지 말지. 그렇죠. 공개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지. 저는 이게 국방부 장관이 그 만약에 위중하다면 본인 스스로 정무적 판단을 한다. 이게 첫째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청와대 보고할 때도 예를 들어 이게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이 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수위에서 예를 들어 이게 기무사 개혁을 논의하면서 스쳐가듯이 잠깐 이게 가볍게 보고했느냐, 아니면 이게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완전하게 문서를 다해서 보고했느냐 이런 이게 논란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송 장관도 정확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예. 어제 그 모습, 아까 보셨던 모습, 뭐 제가 다 모든 모습을 담지 못했습니다만, 군 기강의 회의, 그러니까 하극상으로도 비춰질 만큼의 장면도 연출이 됐었다고 하고, 또 송 장관은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참 책임 떠넘기기의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좀 낯뜨거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아까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정말 이게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참담하죠. 예. 예를 들어 이게 누가 진실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정말 이게 저는 뭐 단지 지금 하극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무사령관이나 또 이게 기무부대장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하극상이라고 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장관 기무사랑은 뭐예요? 장관에게 직속 보좌기관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게 바로 장관 말을 막 이게 바로 반박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게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가 이렇게 국민의 우려가 되고요. 저는 이게 현 상황이 군이라는 게 뭡니까? 오히려 이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기관인데 오히려 이게 국민이 지금 이게 군을 걱정하는 이런 이게 상황까지 된 게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 네, 때문에 이제 개각 때 국방장관 교체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뭐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력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방장관 개각은 아직 이르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사건 이전에 저는 이게 그 국방장관 좀 이게 그 경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전에 이미 여러 개 그 군대 성폭력에 대해서 뭔가 이게 여성 책임인 것처럼 좀 이게 부적절한 발언도 구설이 있었고요. 오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예. 그 마리논, 수련, 그때 이게 유족들의 어떤 의전을 잘못해서 뭐 짜증이 난 것처럼 이런 이게 수차례 뭐 미니스커트 발언 빼더라도 수차례 이게 부적절한 저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경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다만 이게 지금 군내 그 어떤 이게 육군 중심 또는 이게 육군 중에서도 이게 육군 상하력도 중심 이런 여러 가지 그 파벌이나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게 고려해서 아마 청와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이게 경질이 될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를 하면서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한 장관에 대한 한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좀 저희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죠. 이게 어제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국회에서 그렇게 정언한 분은 소강원 바로 이게 직접 그렇죠. 이 문건을 작성한 참모장이죠. 참모장이죠. 준장. 예. 아마 이게 이분이 아마 이게 그 조영천 그때 기무사령관이 소장이죠. 소장.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한민구 장관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다. 예. 이렇게 어제 정언했는데요. 근데 또 이게 조현천 기무사령관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게 지금 외국에서 본인이 스스로에게 판단하에 작성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말이 또 바뀌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이게 예. 제가 보기에 이게 소강원 이분하고 네. 이게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도 저는 이게 빨리 조현천 장관이 귀국해서 빨리 이게 철저한 조사를 받아서
과연 이게 국방부 장관 당시에 그 한민구 장관이 지시했는지, 예. 아니면 이게 또 그 위선에 또 이게 청와대에서도 지시했는지 이런 부분에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한 장관이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은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윗선의 지시 여부를 밝혀낼 중요한 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이번에 이제 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어느 선에까지 보고가 됐고 어디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이 진술이 좀 그런 시작점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수사를 좀 구체화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구체화하려면 이런 진술 이외에 좀 어떤 부분이 좀 법적으로 좀 더 필요합니까? 제가 보기에 그때 아마 오간 모든 통신 기록이나 또 이게 주고받은 모든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이게 다 조사를 해보면 저는 금방 밝혀질 거고요. 어차피 이게 서류나 통신 기록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예. 본인이 스스로 혼자 이게 알아서 작성했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이 기무사령관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67장이나 되는 부속 문건 포함해서 8장에게 작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위선은 당연히 지시가 있었을 거고 그 지시가 이제 원래 개통대로 하면 한민구 장관이 맞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그때 당시에 그보다 더 위로 김관진 갔느냐, 실장이라든지 그렇죠. 또 이게 뭐 황교안 권한 총리 권한 대행이라든지 대통령 권한 대행 이런 게 위선까지 있었는지는요. 그 당시에 이게 여러 가지 통신 기록 아까처럼 주고받은 문서를 모두 취합해서 좀 이게 컴퓨터 또 복원해 보면 저는 이게 밝혀질 수 있다 봅니다. 단순히 이런 진술만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증명해내기는 한계는 있는 거죠. 그쪽에 이 진술은요. 근데 이게 인적 증거인데 그중에 특히 전문 증거예요. 이것도 이게 소광은 이분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조현천으로부터 이게 한민구 장관 지시를 받아 만들었다 전해 들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이게 전문 증거를 하기 때문에 예. 이 진술만 가지고 한민구 장관이 지시했다 단정은 힘들고 그 외에 또 문서와 물적 통신 증거, 기록들이 필요하다. 뭔가 이게 객관적 증거가 더 필요한 거죠. 조사령관이 스스로 알아서 그런 걸 얘기한 건지 진짜 한 장관으로부터 들은 건지는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참 온갖 그 루머에 휩싸인 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예. 조금 전이었습니다. 2시경에 이재명 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개요인지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보기에 아마 이게 그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게 그 고발을 했죠. 바로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김부서 스캔들 예. 이게 고발을 했고요. 여기 이제 그 참고인으로 원래 이게 수사를 할 때 보면 이게 그 주변인부터 참고인 조사하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김부선 이재명 시장을 소환합니다. 예. 원래 이게 그러면 이게 처음 누가 갔냐면 공지영 작가. 예. 이분이 이게 먼저 주진우한테 들은 이야기. 예를 들어 이게 주진우 이분이 김부선한테 이게 전화해서 빨리 합의해라. 합의 안 하면 이게 김부선 씨가 다칠 수 있다. 이렇게 합의를 종용한 부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합의문까지 그럼 이게 대필해 주는가? 예. 이런 이게 의혹을 공지영 작가는 이게 주진우한테 들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공지영 작가가 먼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는 김어준 있잖아요. 예. 이분은 김어준 좀 씨가 다른 이야기예요. 이분은 이게 2010년도에 김부선하고 인터뷰할 때 그때 과연 성남 사는 남자라고 했잖아요. 표현은. 네. 근데 그때 김부선 씨가 이재명 이름을 거론했냐 안 했냐 인터뷰할 때. 이걸 이게 어제 그 김어준 조사했고요. 이게 오늘은 이제 그 주진우는 공지영하고 똑같은 혐의죠. 바로 이게 그 김부선 씨하고 통화해서 과연 이게 합의를 종용했느냐, 또 이게 합의문을 대필했느냐 이런 부분을 이게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 소환한 겁니다. 예.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스캔들 루머가 사실 한두 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대선 뭐 선거 기간에도 이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 끝나고 나서도 지금 조폭 연루설에 또 휩싸였거든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인 겁니까? 그쪽에 조폭 연루설은 이제 그 TV에서 시사 프로그램, 예. 이 프로 이름은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면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괜찮습니다. 거기서 이게 보도가 된 건데요.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첫째는 이제 그 이재명 그때 인권 변호사 시절 2007년도 있잖아요. 예. 그때 국제 마피아 단위에 61명이 근거가 됐는데 그 중에 그 조폭은 2명을 갖다가 일단 이게 변론을 했다는 혐의. 정치권 시작하기 전이었죠. 그렇죠. 이게 2007년도니까 인권 변호 시절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제 이재명 시장은 조폭인지 모르고 이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조폭으로 몰렸기 때문에 변론해달라. 따라서 이게 소액 300만 원씩 받고 변론했다. 이게 이재명 시장 의혹이고 또 이게 반대측에서는 이제 그 인권 변호사가 과연 이게 조폭인 줄 변론할 때는 몰라도 이게 하다 보면 아니까 그럼 이게 또 사퇴했어야지 끝까지 변론하느냐. 또 이게 변호사비에 대해서도 좀 의혹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첫째 쟁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쟁점은 당시에 그 조직의
정말 이게 행동대장격으로 어떤 실세 그분이 이제 이모 씨라는 분이 코마 트레이더라는 게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예. 이 회사가 이제 그 중국의 샤오니 한국 총판 상당히 그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게 요건을 못 갖추는데도 중소기업 인정, 우수 중소기업 이런 게 혜택을 주고 뭔가 이게 유착된 게 아닌가 이런 게 크게 두 가지 의혹으로 지금 이게 보도가 된 사안입니다. 예, 사흘 만에 이재명 지사가 반박자를 냈고요. 법적 대응은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 했는데요.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안을 딱 봤을 때 어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과 이 지사의 대응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 그 냉정하게 보면 일단 이게 은수미 의혹 있잖아요. 예.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게 예. 그 회사에서 대리기사 이게 기사로 월 200만 원씩 대신 월급을 주고 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은 시장은 이게 뭐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정이 있는 분이 처음 보는 분이 자원봉사 할 일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 유죄 가능성이 현재로서도 있어 보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게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예를 들어 이게 그 이모 씨 코마 트레이더하고 유착이 과연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아직은 증거가 좀 부족한데 제가 보기에 그 방송국에서도 모든 걸 이게 한 번에 터뜨리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수많은 제보를 가지고 조금씩 폭로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지사가 했던 해명 중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조폭인지 모르고 자기가 조폭이라고 뭐 속아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그 해명 자체를 보시기에 실제로 정말 조폭인지 몰랐다고 한다면 억울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 잠깐 이게 의문을 가지는 게 예. 저도 이게 변호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이게 조폭 의뢰인 2명이 조폭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무죄라 억울하다고 사건을 맡겼잖아요. 예. 그럼 이게 사건의 전체 기록을 다 복사해서 훑어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 조폭은 총책이 누구고 행동대장은 누구고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 의뢰인은 여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이게 변론을 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그 조폭에서 60만 명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모 씨라는 분은 정말 이게 중요한 직책에 있던 조폭의 핵심 조폭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예. 이것까지 성실하게 변론했다면 과연 뭐를 했을까? 이런 게 저는 합리적 의심은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 때문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경기지사 사퇴 청원이 올라왔고요. 이틀 만에 10만 명이 육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상황 이거 어떻게 좀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이재명 시장이요. 두 가지는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이게 자꾸 이게 거대 기득권의 이재명 주기 음모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해명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게 거대 기득권이 누가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패륜 의혹의 형님과 형수, 그다음에 그 불륜 의혹의 김부선 씨, 거대 기득권 아니잖아요. 이게 조폭 의혹의 모 방송, 이것도 이게 거대 기득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무조건 거대 기득권의 음모로 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시장은 꼭 끝에 가면 무조건 이게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해결해 줄 거로 믿는다. 그런데 이 집단 지성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청와대에 첫날에만 6만 명이 넘었잖아요. 우리 이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저는 이게 국민의 집단 지성이고요. 따라서 이게 그런 추상적인 뭔가 이게 해명보다는 좀 이게 구체적이고 성실한 해명이 필요하다 봅니다. 구체성을 띠는 반박과 해명이 좀 필요할 것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주제를 예. 바꿔서 이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건설이 현재 시공 중인 라오스 대형댐에서 보조댐이 무너지면서 수백 예.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원인을 두고 서로 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SK건설 측에서는 범람이었다. 하지만 라오스 측에서는 붕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주장이 다른 건 왜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워낙 이게 대형 사고가 나면 예. 당연히 이게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장이 엇갈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마 이게 뭐 저도 이게 같은 또 이게 SK건설 우리 국가 기업이다 보니까 예. 약간 이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보조댐 5개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게 그 사상 유례 없는 이게 폭우가 내린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공기를 단축, 그게 공기 단축 보너스라든지 성과급이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무리하게 이제 단축해서 물을 채웠고 이게 물이 차다 보니까 이게 폭우에서 더 취약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게 어떤
불가피한 뭐 자연재해로 불강력으로 해서 면책이 되는 이건 이게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책임 공방이 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명히 어떻게 SK건설이 100% 시공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뭐 범람이든 붕괴든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도 명확히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까지는. 제가 보기에 SK건설이 면책되는 거는 정말 이게 자연재해로서 이게 불강력적인 자연재해일 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이게 심한 폭우가 내렸을 때는 면책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손해배상 액수나 분담 부분은 문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약간 이게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댐이 만약에 일부 붕괴됐다면 책임이 상당히 커질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부실공사가 아니고 정말 이게 그냥 범람, 정말 이게 사상 유례 없는 폭우로 범람으로 이게 피해가 됐다면 책임 좀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범람으로 보더라도 아까처럼 공기 단축해서 이게 물을 빨리 채우고 이런 부분에 이게 약간의 또 과실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범위에서 책임지느냐 비율만 문제되지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2012년에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이제 SK건설과 한국서울발전, 태국전력회사인 레치 그리고 라오스 기업 등이 이제 같이 합작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 기업들도 함께 같이 뭐 책임을 좀 분담해서 지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마 서부발전에서도 이게 오히려 이게 빨리 공개했을 때 예를 들어 이게 라오스에서 성과급을 안 주면 대신 지급하겠다 이런 이게 계약도 있을 정도고 항상 이게 우리가 어떤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걸 연대채무로 하는데 부진적 연대채무 여러 개의 관련 지체들이 전부 이게 공동으로 책임을 좀 나누어지는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마 협의로. 예를 들어 여러 참여업체들이 협의로 이게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